안녕하세요, 가제트파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클라키와 오렌지 클라키가 만나 태어난 아기 가제들의 근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번식 프로젝트는 품종이 다른 두 클라키 가제가 만나면 어떤 이세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미 가제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다행히도 대부분의 새끼 가제들이 무사히 부활을 마쳤고 어미 가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간 이 녀석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지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기 가제들이 부활을 한 지 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미 가제의 꼬리 속에만 숨어있던 녀석들이 이렇게 서서히 활동 반경을 늘리기 시작하였고 먹는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어미 가제를 떠나 독립을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기의 아기 가제들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엄청난 공격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제는 동족 포식을 하는 동물인데요. 이 조그마한 녀석들도 형제 자매 가릴 것 없이 조금 약해 보이는 녀석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하고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제는 단체 사육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큰 어항에 최소한으로만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기 가제들이 어항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미리 어미와 분리시키고 일부만 키울 건데요. 아기 가제를 털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미 가제를 조심스럽게 잡고 흔들어주면 놀란 아기 가제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기 가제들을 모두 털어냈는데요.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제들이 부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와우! 제가 이게 몇 마리나 되나 궁금해서 한번 세보았더니 무려 280마리나 되는 아기 가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인데요. 하지만 저 같은 개인이 이걸 집에서 다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털어낸 이 아기 가제들은 모두 믿을만한 근처 수족관에 기증을 할 거고요. 저는 이미 독립을 해서 도망간 일부 새끼들만 한번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가제들이 떠나자 어미 가제의 몸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탈피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미 가제는 포란을 하는 순간부터 몸에서 모성애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모성애 페로몬은 알이나 새끼 가제가 유형각을 자극할 때 분비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 가제가 새끼 가제를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욕 억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포란 기간 동안 탈피를 하면 알이나 새끼 가제가 유실되기 때문에 탈피를 막는 탈피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새끼 가제들이 떠나면 모성애 페로몬은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이 미뤄온 탈피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포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암컷에겐 이번 탈피가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과연 무사히 탈피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어미 가제가 탈피를 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탈피 장면은 놓쳤지만 탈피각을 보니 무사히 탈피를 끝마친 것 같은데요. 와우! 아기 가제들도 어미 가제가 무사히 탈피를 한 것이 기쁜지 어미 가제의 손을 토닥이며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어미 가제는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몸이 굳자마자 탈피각을 먹으며 배를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단 이틀 만에 자기 몸집만한 탈피각을 모두 먹었고 몸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가제가 탈피각을 모두 먹었을 때쯤 새끼 가제들에게서 굉장히 신기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어미 가제를 쏙 빼닮았던 새하얀 아기 가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빠 가제와 같은 오렌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마리에게서 이런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와우. 제가 이 번식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아기 가제 중 반은 아빠 가제를 닮고 반은 엄마 가제를 닮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맞은 것일까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더 지나자 아기 가제들은 훨씬 더 다양한 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은 녀석은 물론이고 반반 닮은 녀석도 있는 것 같고 전혀 닮지 않은 요상한 녀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 알록달록한 녀석들이 더 크면 어떻게 바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 2달 정도 후에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기 가제들을 키운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은 아기 가제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그리고 성장도 성장인데 아주 희귀한 발색을 가진 녀석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간 아기 가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모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엄마 가제를 닮았던 녀석이 이렇게 크게 자란 것입니다. 어미 가제만큼 새하얗진 않지만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아빠 가젤을 닮았던 녀석들인데 굉장히 멋진 오렌지색 발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우. 특히 이 녀석은 아주 진한 오렌지색인데 아빠 가젤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랑 아주 판박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 말고 엄마 아빠를 애매하게 닮았던 녀석들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자, 이 녀석을 보시면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고 아빠를 닮은 것도 아닌 이상한 발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녀석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이 녀석들은 무슨 투톤 가젤도 아니고 색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가슴 부분은 아빠를 닮고 꼬리는 엄마를 닮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끝이 아니라 더 신기한 녀석이 있습니다. 자, 요놈이 바로 이번 번식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녀석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신기한 발색과 무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전체에 선홍색의 아주 예쁜 점박이 무늬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직개발에도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도 무늬가 있는 게 마치 바둑강아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은 바로 카우고스트라고 불리는 아주 희귀한 품종일 가능성이 있는 녀석입니다. 카우고스트는 젖소와 같은 점박이 무늬가 있는 클라키 가젤을 일컫는 명칭인데요. 이 품종은 이전에 100만 바트에 팔렸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희귀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치가제들은 탈피를 할 때마다 색과 무늬가 바뀌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성체가 되어서도 이런 무늬를 유지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 녀석은 김치국 좀 마시면서 사육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클라키와 오렌지 클라키가 만나 태어난 아기 가재들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번식 프로젝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2세들이 태어나서 굉장히 신기했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아서 아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녀석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